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버럭맨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화를 잘 내죠. 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냉혹한 피해 숙청 정치가 들어있습니다. 버럭맨 김정은 북한 간부는 파리 목숨이라는 주제로 오늘 김정은 정권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얼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버럭맨 김정은을 보기 전에 김정은이 언제 웃는지 한번 볼까요? 2013년 12월이네요. 맨 왼쪽 그림에. 자, 이때가 언제냐? 12월이니까 집권한 지 1년 됐네요. 은하 3호 발사할 때입니다. 우드 로켓이었죠. ICBM 로켓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금 환하게 웃으면서 국방색 옷을 인민복을 입은 간부들과 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보니까 장성택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네요. 아직 살아 있었네요. 이때는 2013년 12월에 죽었으니까. 가운데는요 2014년이네요. 너무 신나게 웃고 있죠. 주변에 군인들이 있고. 이건 뭐냐, 2014년 8월인데 오켓 시험 발사한 당시입니다. 자, 그 옆에 2016년 3월 또 간부들하고 박수치면서 지금 또 웃고 있죠. 모자 쓰고 샤프카라고 하는 러시아제 모자입니다만은. 더 볼까요? 야, 이번에는 김정은이 신나서 북한의 간부, 인민군복 입은 간부를, 울먹이는 간부를 업고 지금 신나서 덩실덩실하고 있죠. 이게 언제냐? 2017년 3월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입니다. 이때 혁명이다 어쩌다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너무 신나서 업고 있어요. 그 옆에 볼까요? 2달 됩니다. 이건 이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을 적용한 화성 12형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너무 신나서 지금 그 인민군 양쪽에 손을 잡고 있죠. 옆에 리병철 인민군 최고 실세는 지금 막 울먹이고 있죠. 너무 신났습니다. 자, 모든 게 신나요 지금. 자, 2022년으로 가볼 거예요. 이때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하고 나서 웃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볼까요? 자, 신형 ICBM 발사 2023년 12월인데 이때는 김주혜도 나왔네요. 그 옆에 엄마 리설주도 나왔네요. 거기서 씩 하고 바보같이 웃고 있죠. 이럴 때 보면 좀 바보처럼 보여요. 자, 올해 7월입니다. 7월 27일 대동강TV에서 보내드린 7월 27일 신의주 수해 나는 날 당일날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하고 있었죠. 아침에는 7.27 전승세대, 노병세대 상봉 미팅을 했고, 가운데는 웃으면서 7.27 기념 행진 이식을 했고, 또 맨 오른쪽에는 웃으면서 이 7.27 전승절 기념 공연을 보고 있어요. 이때 불꽃 놀이까지 하면서 아주 신났습니다. 계속 웃고 있죠. 8월달, 9월달에도 역시 또 웃는 모습 나옵니다. 이 직승기 축하 방문, 이건 신의주에서 본인이 직접 헬기 부대를 지휘해서 4,200명을 구조했다고 할 때 그 구조한 부대에 가서 지금 수해 현장 근처예요. 그리고 수해 피해 복구도 안 됐어요. 지금 시신발굴도 안 됐어요. 웃고 있죠? 축하하면서. 자, 오른쪽 볼까요? 이건 9월 구구절 직전, 정권 수립일 직전 오진우 라는 사람 이름을 단 포병종합군관학교에 가서 아주 신나게 웃고 있죠. 지금도 수해 복구도 안 된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스마일맨을 우리가 쭉 봤거든요.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군사행보입니다. 군 관련 행보에 가서는 김정은이 너무나도 신나고 웃고 떠드는 일관된 스마일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버럭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화를 내는 버럭맨 김정은이에요. 이거는 대동강 자락공장 방문, 일종의 자라 양식장이에요. 자, 맨 왼쪽 볼까요? 김정은 화난 모습과 몸짓 고스란히 담겨 이렇게 나왔죠. 소리 지르고 있죠? 가운데는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에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 김정일을 말하죠.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른쪽 맥 빠진 한숨소리만 나온다. 양식장은 완공도 못됐다. 생산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라고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간부들을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2017년 신의주 화학공장이거든요. 자, 왼쪽 볼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 캡처네요.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하면서 공장 현대화 수준도 높지 못한 데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오른쪽,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 똑똑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숱한 단위들에 나가보았지만 이런 일꾼들은 처음 본다고 승질 내는 겁니다. 또 볼까요? 이건 다음에 2018년 7월인데요. 제가 추리기만 한 거예요, 일부. 한북도 건설 현장입니다. 너 잘하다, 틀려먹었다. 오른쪽 보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봤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서장만 들고 만지작거렸지 실제 전격적 경제조직 사업 대책을 세운 건 하나도 없다.
말이 점점 심해져요. 이건 2019년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인데 앉아갖고 좀 손가락질하고 있죠. 의료기구 공장서 공사 담당자를 질책하고 다들 고개 숙이고 있죠. 큰일 난 거죠. 자, 어이구 이건 승질 많이 났네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대회를 2021년 1월 달에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전원회의 같이 합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2월에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를 열어요. 그럼 손가락질하면서 인민경제계획, 관료주의, 인민경제계획이 1월 달에 당대에서 세운 계획이 관료주의고 허풍이고 패배주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당 최고 실세인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시켜요. 왜냐하면 당대에서 결정한 목표들이 허풍이고 과장이고 아니면 보신주의고 그렇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죠. 자, 지난해 평안남도 안석간석지 침수 현장이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 지금 화났죠.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뚝이 무너서 지금 막 바닷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들을 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 정치적 미숙아들, 지적 전응아들, 관료배들, 책무에 불성실한 자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설마 죽인다는 얘기? 맞습니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조직지도부와 규율조사부, 국가검열위원회, 중앙검찰서 이게 다 저승사자 기구들이에요.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라고? 당적,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얘기는 죽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 다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북한 김정일식이 인민군 성군정치의 최고 실세 리영호 총참모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2012년 김정은 집권한 6개월 만에 6월 달에 처형당한 걸로 대동강TV가 가진 자료에 나오거든요. 근데 NHK가 그 자료를 가져다가 2010년 6월 5일 날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어요. 뭐라고? 김정은 허가 없이 부대 움직여 리용호 숙청. 이거 처형당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이게 235 군부의 문건인데요. 대동강TV가 입수한 겁니다. 자, 2013년 6월 달에 나온 겁니다. 제목은 뭐냐? 진짜백이 지휘성원이 될 때 대하여 가로 열고 연대 이상 단위 군관 장령용이죠. 이거는 연대 이상의 장교와 장령, 장성들 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담이 중요해 볼까요? 이 원문입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데요.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리용호 여기 나오죠. 총참모장. 자, 리용호는 총참모장이었고 김철은 당시 인민무력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전정갑은 서해 해군부대 제9전대 전대장이었어요. 해군기지장이었어요. 자를 비롯하여 당과 사상같을 같이 하지 않고 동상이몽하면서 견실치 못하게 행동하여 당적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은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믿음을 헌장적으로 저버린 의리없는 인간들이었다. 여기 빨간색 나오죠. 당적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 이 세 사람은 모두 처형이 확인됐습니다. 리용호는 아까 NHK가 보도한 대로, 그 다음에 김철은 모종의 부정부패 혐의로, 전정갑은 인민군 서해 함선 현대를 추진하면서 어뢰정, 이 소형 함정 몇 척과 구축함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당적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이라 함은 처형당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라고 그랬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그 다른 증거들이 또 나옵니다. 자, 금년으로 왔어요. 7월 달에 삼지연은 백두산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각별히 애정을 쏟고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추가 국제적인 관광지로까지 만들려고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욕도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 삼지연 사업간부 고강도 질책. 색칠한 부분 볼까요? 국가건설감독상 리순철은 준공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지연 시에 나가보지 않고, 아니 국가건설감독상 여기 왜 나갑니까? 그냥 실무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밑에 볼까요? 덜 대먹은 자들이라고 엄정히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권리정지시키고 법기관에 즉시 넘겨 검토할 때 대해 지시하였다. 이것도 죽음에 이르는 얘기예요. 자, 이번 압록강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설이 나왔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 볼까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승대에서 쳐다보고 있죠? 물살 가르면서 SUV 타고 가면서 마이바흐. 해당 국가기관과 지방의 일꾼들이 직무태만을 엄하게 질책하셨다. 맨 밑에 볼까요? 주요 직제 일꾼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엄하게 지적하셨다. 자, 드디어 보도가 됐습니다. 자, 신의주 의주 압록강 수해 현장에 간 김정은의 모습들인데요. 자, 지금 나오죠? SBS 보도네요. 직무를 심히 태공하더니 수해 책임 간부 무더기 처형. 자, YTN 보도입니다. 수십 명 한꺼번에 총살. 눈 뒤집힌 김정은 대숙청.
신의지 우주 자강도 피해 때문에 수십 명의 간부를 무더기로 처형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 여기면은 서열 30에서 50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처형설도 있어요. 물론 강봉호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 언론 여러 언론에서 신의지 우주 자강도 압록강 수해 현장 책임 있는 간부들 수십 명 집단 처형설을 보도했고 관련 관계기관도 간접적으로 이를 시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 뭐죠? 지금까지 나왔던 버럭맨 김정은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유혈 숙청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정은이 두 얼굴 웃었죠? 자, 하나는 볼까요? 자, 안석 간탁지에서 본인이 들어가 있죠? 물속에. 여기 왜 들어가요? 애민주의입니다. 보여주기. 그 다음에 가운데 볼까요? 저 80층짜리 건물들, 아파트들, 보여주기식 건축. 그 다음에 거대한 250대 이동식 발사대 인계 인수식이거든요. 국방력 과시. 이건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얼굴은 뭘까요? 이게 지금 이 세 사람이 모두 김덕훈이에요. 자, 2023년 8월 달에 한 얘기인데 김덕훈 내각의 행정 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일을 하는 자세란 얘기입니다.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 근데 김덕훈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본인은 국방력 분야만 갔죠? 이런 데 안 와요. 김덕훈 혼자서 경전장 다니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덕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총리한테. 자, 왜 책임을 전가하느냐? 북한 간부는 파리 목숨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책임 전가를 위한 끝없는 피해 수청 정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실권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힘이 없는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경제의 총사령토를 규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은 회생 불가능한 경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 정권 위기 시에 더 큰 대대적인 피해 숙청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2심화조 사건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심화조 사건은 뭐냐? 고난의 행군기였던 1997년 2000년간에 무려 2,500여 명을 숙청하고 3,000여 명을 처형 및 고문치사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농업 담당 비서 당시 서관희를 6.25 당시 수십 년 전에 간첩으로 조작해서 어마어마한 피해 회오리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왜냐? 고난의 행군기를 덮기 위해서, 김정일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 죽었습니다. 장성택 주도로 서해안전성, 최문덕이 잔인한 숙청을 선회했고 장성택은 경쟁관계에 있던 문성술도 제거했고 결국 극심한 후유증으로 최문덕도 처형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장성택도 죽고 말았죠. 버럭맨 김정은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왜냐? 선대에 비해 김정은 정권의 권위와 내구력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 상당수가 90년대 조작된 심화조 사건을 알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 그리고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김덕훈 내각에 힘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숙청 정치는 결국 간부들이 언제 내가 당할지 모르겠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버럭맨 숙청 정치 미래는 아주 어둡다. 예, 여러분 버럭맨 김정은 알아봤고요. 그 이면에는 파리 목숨에 불과한 북한 간부들의 운명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냉혹한 피해 숙청 정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